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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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박 sen장TV 윤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빠 사랑팜 꼬꼬란에서 마지막 영상. 참 고마워요. 네.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또 농장 개방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윤태왕 대표님도 참 자세히 설명 잘해 주셔서, 제가 현장을 기록할 수 있어서 네. 참 좋아요. 대표님 만난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저희 10년, 10년. 11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기농해가지고 네. 처음 2013년에 기농해서 네. 14년도에 네. 저를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을 좀 같이 뭐 해왔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아왔었고, 어떻게 보면 한 삶을 살아오면서 네. 10년이라는 세월을 옆에 지켜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물론 지켜봤다는 건 블로그라든지 SNS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저도 농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20년 지기, 15년 지기, 10년 지기 이렇게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나는 시골에서 비즈니스 한다 라는 책을 썼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한 거. 네. 제가 이제 농업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농업인 책 쓰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농업인 책 좀 쓰자.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제 대학교 3학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농사지었던 것을 책으로 쓰면 20권은 넘었을 거다 하셨는데 기록해 놓지 않으셔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농업인의 현장 이야기를 좀 기록하자, 그런 차원에서 책 쓰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번에 책을 쓰셔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자, 책을 쓰게 된 계기라든지 네. 이 책을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귀농을 준비하지 않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충우돌 겪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시행착오를 좀 줄여서 제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책을 읽으면 준비를 조금 더 시골에 맞죠. 가면 이런 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사업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길잡이, 선배 농업인이 간 길을 보면서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을 쓰려고 하는 버킷리스트가 많아요. 농가들 네. 보면 경영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도 책 한번 쓰고 싶어요. 마음은 다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네. 그게 아마 블로그 쪽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작하면서 네. 일단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정리하게 된 거예요?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고 욕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막한 거예요. 네, 뭘 맞아요. 어디서부터 써야 되지? 네. 이제 이렇게 막막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브런치라는 게 있어요. 브런치. 그 거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에피소드들을,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떠올려 가지고 브런치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도 좀 봤어요. 반응을 보면서 요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또 읽어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재가 딸리거든요. 쓰다 보면. 그렇죠. 그 딸리는 소재들은 블로그를 열어봤어요. 그렇죠. 블로그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 사람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블로그의 지난 과거 기록들을 보니까 맞아, 이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나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책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책을 쓰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초고를 쓰는 데는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정도. 초고. 네. 그냥 계속 써본 거죠. 내용 가져가고, 네. 에피소드하고. 근데 저기 보니까 책이 보니까 꼭지가 여기 보면 1장에서 5꼭지 이렇게 꼭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지면 25꼭지잖아요. 25꼭지를 쓰면 되는 거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이 도시를 떠나기 전 알아야 할 실천 팁 해가지고 토지 구매 방법, 창업 규모 알아보기, 교육, 그 다음 농업인 단체 활동,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쭉 농업인에 관련 팁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25개 꼭지에다가 한 10개 정도, 10개나 12개 정도 꼭지하면 30개 정도면 꼭지면 가능한 거잖아요. 책 한 권 분량이. 한 권 분량이. 네. 근데 책을 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출판을 해야 돼. 네. 내 돈 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 누가 해주는 것인지 네.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워요. 맞아요. 책을 써놓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출판하게 되는데? 저는 이 책 쓰기 위해서 네. 책 쓰기 과정 하는데 네. 들어가서 같이 했어요. 아, 책 쓰기 과정. 네, 왜냐면 혼자 쓰면 네. 이게 좀 늘어지거든요. 네, 늘어지죠. 그리고 제가 책을 처음 쓰다 보니까 이 목차라든가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왜냐면 책을 쓴다는 건 팔리기 위해서 쓰는 네. 거잖아요. 네. 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팔리기 위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안목도 좀 있어야 돼서 그 책 쓰기 프로젝트 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 질문이 뭐였죠? 아까 출판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출판. 그래서 그때 같이 책 쓰기 프로젝트 했던 분들 중에 책을 먼저 출판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네. 안내를 좀 해주셨어요. 내가 쓰는 책이 어느 분야의 책인지, 뭐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뭐 경제 경영 서적인지 이렇게 해서 그 출판된 그 출판사 목록을 추려요. 내가 출판하고 싶은 분야를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추려서 그 출판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투고를 저는. 했어요. 네. 그리고 자비 출판은 내 돈 들여서 출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판매도 제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 저는 그런 쪽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좀 대행해 줄 수 있는 출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투고를 해서 그 출판사에서 선택이 되어지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42 미디어 컨텐츠라는 네. 나중에 농업 쪽에서 글 쓰시면 이 출판사 연락해 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이 먼저 컨택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컨택을 했어요 라고 리스트가 나중에 그런 게 있다면 나 꼭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정보 공유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고민이어서 사람들이. 네. 자, 두 번째, 이번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강의도 하시고. 네. 온라인을 이게 농가들이 접근한다, 아니면 귀농하신 분들 온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한다 했을 때 꼭 이것은 생각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농업인 이렇게 접근하자. 말씀해 주신다.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3가지요? 네. 일단 SNS를 마케팅 용도로 우리가 활용은 하지만 팔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과 신뢰를 쌓는 공간으로 SNS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고객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팔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쌓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SNS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먼저 포지셔닝을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상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SNS 시작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꾸준히가 답이다. 꾸준히가 답이다. 성과는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더 이상 안 돼. 힘들어. 하고 포기하면 딱 거기까지 맞게 성장을 못하지만 이걸 꾸준히 잡고 있으면 계속 꾸준히가 쌓여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면 이만큼 왔네라고 느낄 만한 성장이 있을 거니까 하루하루를 꾸준히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은데 좀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배우는 걸 게을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SNS도 트렌드거든요. 지금은 블로그가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또 대세예요. 근데 저는 유튜브는, 여기 유튜브 엄청 잘하시지만 저희 박사님은 저는 유튜브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SNS 채널을 선택을 하고 꾸준히 하되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멀리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라. 요즘에 새롭게 각광받고 뜨고 있는 채널이 그 인스타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블로그 플러스 인스타그램 꼭 하시라고 저는 강의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변화하는 트렌드를 항상 쫓아서 보시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나하고 어떻게 연결지어서 발전시킬 것인가, 매칭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쭉 읽어보니까 자기 어떻게 해왔는가를 쭉 볼 수 있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을 농업과 연관시켜서 가족회사를 꿈꾸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 네.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는 건 네. 굉장히 부모로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나는 이렇게 했지만 자녀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비전을 받기 때문일 네,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나의 비전과 우리 가족의 비전,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농촌에서 기회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귀농을 했을 때는 농촌에 가면 단순히 농사 짓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그것만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닦이면 그것으로 가공을 해서 뭐 카페를 하던 식당을 하던 이렇게도 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더 커지면 유통업체로도 커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체험 사업도 이렇게 소소하게 뭐 가족 체험 조금씩 받다가 이게 커지면 이게 그 뭐 하나의 그 무슨 타운 같은 걸 그렇죠.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무궁무진한 사업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한정적인 거예요. 둘의 노동력도 한정적이고 자본도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키워 나갈 때 이제 저희는 계속 나이를 먹으니까 시대 트렌드에서 조금 뒤처질 거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걸 같이 한다면 시너지가 무궁무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세뇌를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농업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세뇌를 했는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해서 뭐 다른 분야로 자기의 일을 찾아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공부에 뜻이 별로 없고 그렇다라면 그냥 어정쩡한 남들 다 가는 그런 길을 따라서 남들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애들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더 먼저 청년 사업가로 클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이런 저희 뜻을 받아줘서 다행히도 아이들이 작은 아이는 농고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도시에 있을 때 농고는 공부 못하고 문제아들만 가는 곳이어서 그런 곳에 절대 안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시골에 와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거기 가서 대가리가 되면 되지. 그래서 앞서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보냈는데 다행히도 애가 그걸 잘 따라줘서 요번에 농수산대를 갔거든요. 농수산대, 네. 축하해요. 네, 농수산대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요즘 들어가기 경쟁이 힘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경쟁 주세요. 저도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갔다가 나오면 청년 후계농이 돼서 또 사업 자금 받으면 저희 사업체를 더 키울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아이는 저희 둘이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희가 내려와서 너무 바쁘니까 직접 밥을 해 먹다가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자린 요기리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었던 거예요. 서울에 있었던 저라면 반대했겠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대학 4년 다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 퇴직을 생각할 나이에는 이렇게 시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찍부터 너기를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 해서 저는 공부를 꽤 잘했지만 밀어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적성을 찾은 애가 요번에 대학을 또 그쪽으로 해서 갔어요. 조리. 네, 조리. 제과제빵으로 갔습니다. 제과제빵. 그래서 저희는 꿈이 가족 법인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조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체험장이나 카페 공간을 조경으로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생산을 담당하고 제가 체험을 담당하고 저희 큰아이는 제과제빵을 전공을 해서 그걸로 이런 시골 같은 곳에다가 카페를 차려가지고 종합적인 휴양 레저타운 같은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족사업 법인으로 점점 키워갈 예정입니다. 네. 10년 전에 우리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요. 여기까지는 못 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달걀을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그죠. 하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벗어나고 싶다라는 개념에서 왔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내야 되니까 네. 팔아야 될 것인가.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하게 된 거잖아요. 네. 10년은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어려움 똑같이 겪을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나 사업이 그렇게 시골에 왔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또 이분들이 돈이 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청년 후계농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었다면 또 어땠었을까. 근데 또 받지도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 돈 가지고 또 빚을 내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또 팔아서 재투자하고 해왔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나도 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미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다음을 또 설계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날씨가 추워요. 네, 추워요. 추운데 콧물을 흘리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시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 이 기록이 또 나중에 10년 후에 네. 나중에 이 기록을 보시면서 또 자녀분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또 그때 그랬었구나 라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라는 영상이 그냥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도 윤서만 현장TV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록을 남겼고요. 여러분에게 또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6번째 저는 하나 찍으면 그냥 지나지 않아요. 6개 6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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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한테도 수고했어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